네, 기관의 눈입니다. 설 연휴를 지내서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어떤 움직임이 보일지 궁금합니다. 첫날은 이제 좋게 시작했습니다. 뭐 당연히 우리가 쉬는 동안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5% 이상 상승한 그런 영향이 제일 크다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오늘 윤주호 엄브렐라 리서치 센터 대표이사를 모시고 말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 설 연휴 이후에 국내 증시 여전히 뭐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연기금이 또 팔아야 되는 그런 또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연기금의 앞으로의 매도 물량을 다 받고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2월 달 이제 반 남았습니다, 대략.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지난번부터 나와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 가져가자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신용융자 잔고가 거의 다시 최고치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거는 짧은 조정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반드시 상승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방향의 맹목적인 그 어떤 방향성보다는 합리적인 저희가 의심을 좀 해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일정 부분 현금을 좀 가져가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이번 주에 또 이벤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네. 먼저 짚고 가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가 그 FOMC 회의록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 18일 날 나오는 FOMC 회의록의 세부적인 내용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설 연휴 동안 뭐 이미 여러 번 짚어주셨겠지만 저희가 매크로 쪽으로 의미 있는 내용들이 몇 개가 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자면 네. 사우디와 미국과의 이제 이슈에 의해서 유가가 좀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네네. 그리고 달러가 횡보되어 있는 상황. 그다음에 미국 국채 금리가 1.2%가 넘어섰다는 점. 그래서 매크로적으로도 여전히 대형주가 우위에 있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어저께인가요? 어저께부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미국 10년물 금리가 1.2%를 넘어섰어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네. 그 인플레이션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서베이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아주 점진적으로 죄송합니다. 미국 10년물 금리는 점진적으로 살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주 좋은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은? 일단은 경기 민감주와에는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달러 강세 여부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이러한 모든 흐름에서 달러가 약세로 됐기 때문에 지금 리스크가 바로 온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이어지고 있는 실적 시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4분기 실적이 딱 나왔는데 사실은 뭐 저는 솔직히 그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네. 다 그 예상된 실적이 나온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실적을 가지고 나온 업체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모든 이목이 다 대형주 위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지수의 상승 여력이 뭐 오늘 반도체가 올라서 오르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탄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둔화된 거기 때문에 괜찮은 업체들을 제가 이제 실적이 잘 나온 업체들을 몇 개를 뽑아왔는데요. 뭐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HRS, YMC, EM텍 이 네 개의 회사가 실적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정도 세 개 회사 정도 좋다. 네. 그 오늘 그 이거는 또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뭐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여쭤봅니다. 제가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네. 그 SK 이노베이션 그 LG 화학이랑 이제 뭐 거의 뭐 판결이 났죠. 네.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났습니다. 네. 뭐 둘이 또 합의해서 뭐 또 좋은 일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SK 이노베이션 좀 사도 돼요? 아니면은 잊을까요? 일단 없는 분들은 네. 신규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죠. 왜냐하면 노이즈 발생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앞서 저희가 이미 언급해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악재가 해소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불확실성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소송 금액 이슈가 이제 2조에서 3조 사이를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는데 네네. 만약에 진짜 5조까지 나온다면 네. 주가는 부진할 수밖에 없을 것 아하. 같고요. 만약에 그 이하로 만약에 1조나 2조. 근데 사실 이거 아시겠지만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네, 양재 맞습니다. 간의 B2B 합의이기 때문에 네. 아마 다음에 이제 주가의 흐름은 이제 그런 쪽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LG 화학에서 들으시면 조금 섭섭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어쨌든 그러시면 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아닙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적당한 합의를 통해서 두 회사가
전 세계의 셀 인더스트리의 배터리 인더스트리의 산업의 헤게모니를 지속적으로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이 지금 어떤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은 어떤 거를 보고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이런 뭐 인디케이터 이런 지표들 같은 거 이런 거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네, 뭐 자주 제가 언급드리는 것 네. 중에 하나인 이제 원달러 환율을 좀 보시면 되는데요. 네네. 뭐 과거와 100% 다 일치하진 않습니다만 네네. 최근에 보면 대형주 중에 이제 저희가 일부는 좀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네, 저거 네. 보면은요. 네네. 저 차트 어떤 거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네 개 중에? 맨 왼쪽에 이제 보시면 될 것 위에 같습니다. 거? 맨 왼쪽 상단에 있는 네네. 거예요. 거기 보면 여러 구간을 제가 잘라서 보여드리는 건데 네네. 보시면은 코스피 대형주가 강한 기간에는 네네. 원달러 환율이 이제 원화가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일정 부분 지금 약간 대형주가 목에 찬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근데 보면은 환율이 1120원을 터치하고서 다시 또 안정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달러 인덱스가 어느 정도 달러가 강세로 가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대형주의 선호가 있을 것이다. 다만 전반적인 포트폴리오에서는 현금 비중을 높이되 대형주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중소형주 일부 실적 좋은 애들로 가져가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종목 3개 정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 그 3개 공부하기에는 시간도 모자르고 네. 또 3개 중에서도 또 제일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확신이 있는 종목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2월 하반기에 이 종목을 한번 좀 주목해 보자라고 네. 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세요? 네,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은 네. 이제 YMC입니다. YMC, 네, YMCA랑은 상관없는 종목이죠? 예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YMC 어떤 종목입니까? 일단은 본업은 그 구리 등 이제 스퍼터링 할 때 관련된 소재,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다. 네, 네. 디스플레이 소재 업체 딱 들어보니까 뭐 별로 매력이 조금 많이 저감되는데 없죠. 예, 왜 이게 매력이 있습니까? 최근에 4년 동안 네. 디스플레이 업황이 좋은 건 안 좋았던 거는 맞습니다. 말씀하신 네네. 대로. 근데 이제 이 회사의 실적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 네. 작년도에 매출액 1,400억에 영업이익이 106억이 나왔습니다. 네네. 작년에. 네. 예. 그다음에 이 회사가 순연금이 한 500억 정도 있고요. 네네. 그러면은 사실 본업 가치 뭐 100억 이상 벌 거기 때문에 그럼 1,000억 정도 되고 있는데 순연금만 봐도 1,500억 정도의 일단 네. 가치가 바텀인 회사다. 네네. 다만 이 회사가 좀 알려져 있는 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보다는 네네. 이제 이설 관련된 업체로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캐파를 새로 증설하거나 네네네. 아니면 좀 옮기거나 네네네. 하는데 사실은 아주 좀 단순하게 말하면 디스플레이 이사 가는 데 있어서 네네네. 새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장비들을 만드는 거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 요즘에 디스플레이 이설이 많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제가 그때 작년 9월 달에 한번 와서 네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네. 그 뒤로 주가가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는 했습니다만 네네. 주가가 안 좋았던 이유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LCD 가격, 패널 가격이 상승, 최근에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오르는 이유죠. 네네네. 이제 그것 때문에 네네. 삼성전자가 네. 자기네들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원가에 해당하는 LCD의 이설을 좀 천천히 하기를 디스플레이 쪽에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네네.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빠진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뒤로 사실은 이렇게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만 네. 이제는 LCD의 가격이 상승이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 그 다음에 LCD 이설을 하고 OLED 캐파를 늘려야 된다는 거 지금 네네. 노트북이나 이런 걸로 OLED 캐파 증설이 지금 네, 그건 뭐 정해진 거죠, 사실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네. 정해진 스케줄에서 좀 밀렸기 때문에 네네. 결국엔 이설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YMC가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 PER이 몇 배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재는 이제 자산 가치를 빼고서는 디스플레이만 보면은 PER이 한 10배, 12배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비싸다고 좀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설 가치가 그러면 빵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저 2천억 정도가 이제 본업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이제 750억이 부동산 장부 가치고 그 다음에 연간 순이익이 그냥 디스플레이에서만 100억 정도 날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1,750억이 바텀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2천억부터는 이제 이설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올해 이익을 얼마 낼 수 있다고요? 이설은 아직 지금 나온 그 공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시는 안 나왔지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추정할 수 있는 거는 이설은 저는 이제 전체 규모는 L7, L8 라인 네네. 디스플레이에서 1.1조 정도 보고 있는데 네네.
올해는 한 2천억 정도 좀 보고 있고요. 그럼 거기서 마진이 어떻게 돼서 이익이 얼마큼 나옵니까? 마진이 과거 사례가 꼭 지금의 이제 B2B 네. 계약이기 때문에 네.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만 네. 10에서 15% 정도 저는 이익을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요거는 네. 소재에서 100억 나오고 네. 이설에서 한 150억 나오면 150억 이상 나올 수 있죠. 뭐 네, 200억 공시만 나온다면 예, 그러면 예. 올해 한 300억 나온다는 예,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인데요? 시가총액 지금 2천억입니다. 8배. 그럼 한 8배, 7, 8배 정도 된다는 예, 예, 얘기네요. 예. 7, 8배면은 어떻습니까? 뭐 싼 편입니까? 일단 좀 특이하기 때문에 소재 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싼 편이고 네네. 이설하는 업체가 국내에 있는 독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그래도 타겟 멀티플을 12배 이상은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LCD, OLED 이설 업체이지만 또 디스플레이 소재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간 사실은 뭐 전혀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이네요.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조금 안전한 주식 정도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윤주어 엄브렐라 리서치 대표였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